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해 2021년 여름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와 2025년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계약으로 인해 최근 정말 전성기의 폼, 최절정의 폼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들을 해외 언론에서도 또 지적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도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 절정의 활약이 지금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올 여름 손흥민 선수에게 거액의 오퍼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 내에서, 유럽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에 나서고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까지 공식 등재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활약을 통해 정말 이 상황들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영국 신문들, 영국 언론들의 최신 보도 내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손흥민 선수를 8명의 올해의 선수 공식 후보로 지명했고요. 이 후보 선수들 중에서도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크게 조명되면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더브라이너 선수는 올 시즌에 기량은 최고지만 부상 문제 때문에 출전한 경기 수들이 조금 적었고 전반기에 조용했고요. 모하메드 살라 선수는 전반기에는 압도적인 활약을 했고 지금도 공격 포인트, 득점 1위, 도움 1위지만 득점왕 경쟁에서 손흥민 선수의 추격을 당하고 있고, 특히 후반기 막판 들어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후반기, 특히 2021년 들어서의 활약만 놓고 본다면 손흥민 선수를 따라올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수상 가능성도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주장의 투표, 팬 투표, 전문가 투표, 이런 주관적인 또 의견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정도의 검증을 받은 선수라면 지금 계약 기간이 얼마가 남아있든 이적료가 얼마나 들든 영입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스널과 경기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리그 21호 골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상 후보에 올랐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활약이 계속해서 영국 신문들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선수가 퇴장당하게 만든 홀딩의 이런 문제가 토트넘의 생명선을 잡아줬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홀딩을 퇴장시키고 또 이후에 만들어냈던 득점 장면들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살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날 경기 평점에서 사실 상당수의 많은 매체들, 그리고 통계기록 기반 매체들이 해리 케인 선수가 이날 2골을 넣으면서 북런던 더비 자신의 최다골 기록인 11골을 13골로 늘리며 북런던 더비의 왕, 북런던 더비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많이들 최고의 선수로 꼽았는데,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손흥민 선수를 맨 오브 더 매치로 꼽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평점인 9점을 줬고 케인에게는 두 번째로 높은 8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꼽으면서 지금 손흥민 선수의 폼, 이 경기력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언플레이어블, 상대할 수가 없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영국의 또 다른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은 해리 케인 선수에게 8점으로 이제 최고의 점수를 줬지만 그 다음으로 살짝 낮게 손흥민 선수에게 7.5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했어요. 케인 선수가 이제 차분하게 또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이제 4위 경쟁에서 이제 끌어오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7.5점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스널 수비에 구타를 당하면서 뛰었지만 전반전에 두 번의 중요한 기회를 만들었고 또 한 골도 넣었고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다. 아스널이 폭력 축구로 손흥민 선수를 대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데일리 메일의 경기 기사 상세 내용 중에 손흥민 선수를 언급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평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스널은 부실해 보였고 케인과 손흥민이 아스널을 분해해버렸다. 60분 만에 3골차 리드를 잡았고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 두 팀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케인에게는 자신과 대비되는 장점을 가진 강력한 마이티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좀처럼도 쓰지 않는 아주 강력한, 정말 굉장한 괴력을 가진 선수라는 의미죠. 이런 마이티 손흥민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 케인도 이날 잘했지만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2골이나 넣을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상대가 둘 중에 한 명을 경계하면 다른 한 명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더블 액트가 된다. 이 두 명을 동시에 묶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 균형을 깼고 케인이 넣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에 웃었다. 본인이 골을 넣었죠. 아스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을 차 넣었다. 여기에는 물론 케인의 굉장한 기여가 있었고 손흥민이 마무리한 것인데, 어찌됐건 아스널의 경기는 딱 이랬다. 손흥민, 케인이 분해했다, 산산조각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입니다.
데일리 메일은 이날 경기 거칠었던 아스널의 수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3명의 선수가 퇴장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팀보다 많은 5명이나 많은 수치다. 최다 기록이고 다른 팀들의 2위 기록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 각 팀의 퇴장 선수를 보면은 가장 많았던 팀이 8명밖에 퇴장이 안 당했을 정도로 아스널이 선수단 규율이 좀 안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아스널의 퇴장 선수 비율이 6%에 달할 정도로 아스널이 이제 퇴장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낸 판정 그리고 홀딩의 퇴장 판정에 대해서 아르테타 감독도 굉장히 이제 불만을 표했고 논란이 페널티킥 과정에 있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일리 메일의 전문가인 마크 클래텐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심 출신이죠. 페널티킥 판정은 엄밀히 따지면 오심이 아니다. 이거는 파울이 맞다. 하지만 이 장면이 파울이라면 사실은 다른 경기에서도 좀 파울이 많이 나오고 페널티킥이 많이 선언될 것이다. 안 줄 수도 있긴 했었다. 하지만 또 다른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그때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즉 아스널이 불운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건 페널티킥이 맞긴 맞다라면서 오심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홀딩의 퇴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다. 최현희 주심이 이날 여러 번 주의를 줬고 사실은 경고를 더 먼저 꺼낼 수 있었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꺼냈던 것이다. 홀딩은 손흥민이 침투할 때 팔꿈치를 확실히 썼다. 이건 경고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판정 모두 오심은 아니었고 편파 판정 아니었다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이번 활약으로 이번 승리로 레비 회장이 이제 한숨을 돌렸다. 챔피언스리그 희망을 살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콘테 감독을 결국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헌신하겠다, 전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결국에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또 콘테 감독이 떠나면 케인의 거취도 불투명해지고 손흥민 선수까지도 옮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국의 또 다른 일간지 미러의 스포츠판 내용입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잘하면 경쟁할 것도 없다. 유로 비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유럽 대항전 진출에 대한 경쟁을 크게 실으면서 케인과 손흥민이 함께 기뻐하는 사진을 배치했고요. 케인 원맨 쇼가 아닌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쇼였다라고 하면서 아스널은 무득점으로 주저앉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토탈리 케인드 이 얘기는 사실 케인드가 회초리를 맞다라는 영어 표현이잖아요. 케인 선수의 이름을 좀 언어 유희로 사용하면서 케인에게 완전히 벌을 받았다. 회초리를 제대로 아스날이 맞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은 것이고요. 맨 오브 더 매치는 말씀드린 대로 북런던 더비 최다골 기록을 세운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이 매치에서는 받았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케인 선수와 같은 평점 8점이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활약은 거의 동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요. 본문 내용 중에 언급된 부분을 보면요. 홀딩은 손흥민을 향한 파울로 6분 사이에 2번의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했고 손흥민은 세드릭의 끔찍한 수비를 노출시켰다. 손흥민이 아스널의 부족한 뎁스 퀄리티를 드러나게 했다. 그리고 케인은 언스토퍼블, 멈출 수 없어 보였는데 손흥민과 데얀 쿠루세스키가 좌우 측면에서 아스널 수비를 무더기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 명의 각각의 활약에 대해서 멋진 표현을 했고요. 또 손흥민을 강한 팔꿈치 가격으로 막아보겠다는 아스널의 전략 절대 통하지 않았다. 아스널의 전략이 오늘 보니까 손흥민을 팔꿈치로 막는 것, 파울로 막는 것밖에 없었더라. 근데 그걸로도 손흥민 선수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정론지 가디언은 케인과 손흥민이 런 라이엇 마구 날뛰면서 60분 만에 더비 승리를 확정 지어버렸다. 4위 도전에 동력을 얻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시적인 그 컬럼을 썼던 바니 로니 기자가 또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세밀하게 짚었는데요. 그 내용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30분 만에 5번이나 파울을 당했다. 이건 아스널이 필사적으로 파울을 가했다는 얘기다. 이런 종류의 파울을 계속하는 건 선수로서 할 플레이가 아니다.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토트넘은 체급이 더 높은 팀 같았다. 90분간 2배나 많은 슈팅을 했고 3배나 더 많은 태클을 했다. 콘테이즘, 콘테주의는 이렇다. 축구지만 더 강렬한 축구다. 로폴딩은 손흥민에게만 2번 가한 파울로 경고 2번을 받아 퇴장당했다. 손흥민은 이번에도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불공정한 경기라고 따졌지만 2번 모두 경고감이 맞았다. 아르테타 따지지 마라. 이거 확실하게 맞는 판정이었고 손흥민 너네 못 막았다. 너네는 손흥민을 거칠게 나쁘게 대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영국 정론지의 컬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이후 영국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로 손흥민 선수를 지명했죠. 더브라이너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듀오와 함께 후보에 올랐다고 하면서 손흥민과 더브라이너가 함께 이제 껴안는 사진을 메인으로 뽑은 야후 스포츠의 기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위상, 손흥민 선수가 이 8명의 후보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높은 선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플레이어 오브 더 시즌에 호날두와 마네가 탈락했다. 요것도 이제 더 써는 헤드라인으로 꼽았고 또 이 두 선수의 탈락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이제 최대 스포츠 매체인 레키프도 마네와 호날두가 탈락했다라고 하면서 마네와 호날두를 탈락시키고 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다라는 것 분명히 의미 있는 올 시즌의 활약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국 방송 분석에서 소개해드렸던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한 토트넘 레전드 로비킨의 발언이 또 하나 조명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를 자신이 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까지 극찬한 것입니다. 이 평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손흥민은 내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본 최고 선수입니다. 솔직히 저는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본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와 찬사가 많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지금은 여전히 저평가됐다. 지금 당대 최고고 역대로도 최고로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제 엄청난 극찬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못 봤어요. 왜 저평가된 것이냐? 빅클럽의 손흥민 선수 이적 소문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클럽들이요. 이런 팀들이 지금 달려들어야 될 정도의 수준의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을 보세요. 물론 해리 케인이 손흥민 선수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주고 있지만 제가 가장 즐겨보는 선수, 제가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손흥민은 지금 탑이다. 탑 중에 탑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이제 강조한 것이고요. 또 이 발언을 보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베테랑 이제 코멘테이터죠. 마틴 타일러가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살라나 더브라이너와 동등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론 안 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지금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것은 지금 베스트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대회,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거론돼야 된다. 이 단일 시즌을 떠나서 살라 더브라이너처럼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한 아이콘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말을 또 함께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로 나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인 게리 네빌이 이어받았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입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 세계의 모든 클럽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들 것입니다. 곧바로요. 잠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영입할 겁니다. 손흥민은 꿈같은 선수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영입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토트넘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기미가 있다면 전 세계 모든 클럽, 그 모든 클럽이라는 얘기는 빅클럽이에요. 토트넘에게서 큰 돈을 주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재정적인 규모와 역사를 갖고 있는 클럽, 세계 최고의 클럽이 달려들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라는 얘기 뭐냐면 가능해? 바로 가자.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 내부 회의, 감독과 논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영입한다라는 것이죠. 이날 아스널의 수비수 러폴딩의 플레이를 끔찍하다고 표현했던 그 네빌인데요. 실수도 연발했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가 홀딩을 어린이 다루듯 했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중요했던 경기, 아스널이 지금 아시다시피 맨유도 꺾고 첼시도 꺾고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를 상대했을 때는 완전히 무너졌던 것,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위력을 증명한 것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베르바토프의 발언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토트넘에서 활약했고 맨유에서도 활약했던 불가리아 축구 최고의 레전드 베르바토프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올여름에 떠날 수 있다는 것 토트넘에 경고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자신의 옛 클럽 토트넘 호스퍼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 해리 케인을 지키는 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톱 클럽들은 손흥민 선수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트넘은 지난해 여름 맨체스터 시티의 강력한 관심 속에 케인을 지키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스퍼스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지 못할 경우 올 여름 다시 케인의 미래는 주목될 것이다. 맨체스터 시티가 에를링 홀란을 영입한 것은 케인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베르바토프는 올 시즌이 끝난 뒤 케인을 노리던 세계적인 클럽들이 손흥민을 노릴 것이라며 경고했다. 한국인 공격수 손흥민은 올 시즌 케인보다 한 수 위였고 모하메드 살라만이 손흥민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었다. 맨시티가 홀란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케인 영입 경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케인이 그래도 여전히 옮길 팀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손흥민 선수까지 옮길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손흥민 선수에게 갑자기 지난해 여름 케인에 대해서 맨시티가 움직인 것처럼 어떤 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해리 케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지난 여름에 이어 연속국처럼 이적 시장의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매 시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위험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당신의 스트라이커를 데려가겠다며 거액의 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로비 킹과 저에게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키는 리버풀로 갔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갔죠. 우리 둘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번 경우는 손흥민과 케인입니다. 이건 토트넘의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중 최고의 선수들이니까요. 누군가가 이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둘을 모두 지키길 원한다는 걸 압니다. 이 스타들은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과거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졌던 듀오 로비킹과 베르바토프 결국에는 각각 맨유와 리버풀로 이적했죠. 실제로 케인과 손흥민 선수도 리버풀, 맨유,
뭐 첼시, 맨시티 이런 팀들이 좀 관심을 가져왔던 상황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가 혼란을 샀기 때문에 맨시티는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맨유도 지금 개편이 필요하고 뭐 리버풀은 디아스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해도 마네 이적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또 첼시라든지 뭐 다른 유럽의 빅클럽들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를 뭐 노리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나 뭐 여러 많은 자금력이 있는 팀들이 당연히 움직일 것이다. 지금 가장 확실하게 성공이 보장된 영입 대상 선수는 손흥민과 케인이니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콘테 감독이 있다라면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콘테 감독을 못 지킨다? 그러면 콘테도 나가고 손흥민, 케인도 다 나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테 감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화두가 이어졌는데요. 베르바토프는 콘테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콘테 감독은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선수를 원하고 토트넘이 챔스에 못 나갈 경우 또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최고의 선수까지는 못 데려와도 콘테 감독의 시스템에 맞는 선수만 잘 데려온다면 잘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콘테가 보강을 제대로 하면 천천하지만 확실하게 토트넘이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손케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콘테의 거치, 손케의 거치, 토트넘의 영입 전략, 이 여름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게다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에를링 홀란 영입을 확정했고 도르트문트는 그 대체자로 아데에미를 영입을 했죠.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그 은바페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은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하고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도 돈을 써야 되고 선수를 영입해야 되고 파리 생제르맹은 충분히 엄청난 거액을 쓸 수 있는 팀이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반도프스키가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도 공격수를 영입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바르셀로나에서 매각하려고 추진한 프랭키 데용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정말 폭망했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 가운데 카바니도 떠나고 포그바도 계약 만료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제시 링가드 이미 또 계약 만료로 다른 팀으로 나갈 것이고 떠날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에릭 테나 감독 체제에서 재건을 위해서 올여름 이적 시장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공격수 포지션은 무조건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날두의 거치까지 조금은 미지수에 빠져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당연히 바라볼 수 있는 선수는 또 한 번 손흥민일 수 있다. 다만 토트넘이 리그 내 라이벌이고 현재 지금도 순위도 좀 아래에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이미 좌절된 이런 맨유가 사실 손흥민 선수를 매혹할 만한 그 메리트가 크지는 않긴 한데요.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를 노릴 수 있는 빅클럽의 움직임이 올여름에 있을 수 있는 사실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만들어낸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개인적인 활약을 통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과연 올여름 이적 시장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준TV에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총정리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유튜브에서 새로운 채널로 개설됐으니까요. 새 채널로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